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연하 곤란을 겪고 계신 환자분들한테 간단한 그 도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벌써 사용하고 계신 분도 있고 아니면 아직도 이것이 뭔지 모르고 그냥 물리치료나 아니면 그냥 가만히 계신 분들이 많은데 요 도구를 사용을 하면 연하 곤란과 또 목소리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계의 이름은 EMSD 150이에요. 그래서 Expiratory Muscle Strength Trainer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유럽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연하곤란은 우리가 투병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파킨슨병 환자의 그 80% 이상이 결국에는 연하곤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하곤란을 갖게 되는 그 기전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정확한 거를 모르고 있어요. 아마 뇌, 그 브레인스템 안에 있는 그 도파민 계통의 신경의 손상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신경 계통의 손상에 의해서 이런 그 연하곤란의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그 파킨슨병이 진행을 하면서 운동 증상 시작 후에 보통 10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연하곤란을 갖게 되고 보통 그 10년에서 11년 후에 지나면은 본인도 확실히 느끼는 연하곤란이고 또 이제 초기에도 본인은 몰라도 진단을 하면 벌써 연하곤란이 있는 것도 있고 꼭 연하곤란이 그 삼키는 곤란스러운 그 연하곤란이 꼭 음식을 삼킬 때 곤란을 겪는 그런 증상보다도 또 음성부터 초기에 변해 오니까는 벌써 초기 증상이 음성부터 이제 변해 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파킨슨병의 특징이 그 이제 경직하고 서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그 보컬 코드라든지 그 인후 덮개 그 주변의 그 근육들이 이제 굳거나 아니면 서동 이렇게 되면서 그 삼키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뭐 정확한 원인은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뚜렷한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연하 곤란으로 인해서 뭐 심각한 잘못하면 기도로다 음식이 넘어갔을 때 흡임성 폐렴이라든지 흉부 감염이 발생하셔서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그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이거 연하곤란이 또 자주 발생하면 또 이제 그 굉장히 질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두려운 경험인데 이렇게 질식이라는 그 경험을 자주 하다 보면은 두려워서 제대로 함부로 그 음식을 먹지를 못합니다. 섭취를 못하고 또 약 같은 것도 이렇게 되면은 영양실조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어떻게 되면 그 몸무게도 이제 줄어들고 이렇게 돼서 아주 그 나쁜 사이클 속에 빠져드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물리치료사라든지 그 연화 그 목 주변의 그 운동을 도와주는 그런 운동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사 그분들이 잘 알고 또 도움을 받는 환자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특히 그 뭐 도파민 계통의 약을 먹는다든지 에고니스트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레보드파 이런 것들이 도움을 주지만은 완전하게 치료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그 브리더라 그래요. 이 이제 도구를 사용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도구가 가장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지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삼킨다는 거는 침을 삼킨다는 거. 우리가 그냥 침을 삼킬 때는 아무 생각이 없죠. 왜 그러냐면 침을 삼키는 그 과정은 자율신경이 알아서 다 컨트롤 해줍니다. 그 신경이 저절로 알아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파킨슨병을 갖게 되면 그 자율신경 계통에도 문제가 오고 또
그 도파민 계통의 그 신경에도 손상을 입고 해서 그 근육들이 제대로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보통일 경우에는 이제 숨이 이렇게 코르다 이제 그 에어가 들어가서 산소, 그 공기가 들어가가지고 여기 후부 덮개가 있는데 이쪽은 이제 이쪽은 식도고, 요거는 식도고, 요거는 이제 upper trachea 그 기관지예요. 그래서 이제 후부 덮개가 열렸고 숨이 폐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요럴 때는 식도에는 관략근이 두 개가 있어요. 상부 관략근, 상부 식도 관략근이 있고 저 밑에 또 위에 가면 하부 식도 관략근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 식도 관략근은 이제 에어가 식도로 다 못 넘어가게 하고 하부 식도 관략근은 또 위산이 역류를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음식을 삼키면 위에 보면은 목젖이라 그러죠. 이 목젖이에요. 이 달랑달랑한 목젖인데 목젖 반사해 가지고 목젖이 이렇게 여기를 닫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코르다 넘어가지 않게 하고 또 여기에 보면 후부 덮개라 그러죠. 후부 덮개가 이렇게 닫아요. 닫으면 어떻게 되죠? 음식이 기도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부 덮개도 닫히고 또 목젖이 위에도 닫혀가지고 음식이 원래 식도로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이럴 때는 그 상부식도 관략근, 여기 상부식도 관략근이 있는데 관략근이 이제 열렸죠. 그래서 음식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이 내려가고 상부식도가 클로즈가, 상부식도가 다시 닫혀요. 이 상부식도 관략근이 다시 닫히면 후부 덮개가 열리고 또 목젖이 열려가지고 또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전부 오토파일럿,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않아도 전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자율신경에 문제가 되면 이러이러한 그 기존에는 아주 생각 없이 자연적으로 다 이루어지던 것들이 전부 하나하나 그 단계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한 여기 굉장히 많은 또 근육도 인볼브 하고요, 들어가고 또 이게 뭐 다치고 열리기가 쉬운 것 같아도 그 신경 하나하나의 그 컨트롤하는 것들이 그렇게 쉬운 것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이 뭔지는 하지만은 이제 그 약간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는가는 이제 조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하 곤란이 오면 이제 증상들이 있죠. 뭐 여러분들이 뭐 거의 대부분은 다 많이 인지하고 계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초기에 처음 이제 삼킬 때 문제가 돼요. 처음에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좀 나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음식을 씹는데도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이 목에 걸린 것 같은 느낌. 네, 그렇고 당연히 이제 기침도 하고 초킹도 하고 그렇죠. 잘 못 넘기니까. 그래서 넘겼는데 다시 음식이 넘어와요. 넘겼는데 다시 음식이 넘어옵니다. 왜 식도 문제, 그 관략근의 문제도 있고 해서 또 식도가 밑으로 잘 연동 운동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잘 안 되니까 음식이 넘겼는데 다시 넘어오는, 거꾸로 넘어오는 느낌. 그 다음에 삼키고 나서 뭔가 좀 클리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 이제 두려움도 있고 음식 찌꺼기 혹시 남아 있지 않나 해서 자꾸 의식적으로다가 클리어를 하려고 이렇게 좀 비우려고 하죠. 그런 행동. 그 다음에 이제 그 drinking liquid, 그 이제 물 같은 음료 같은 거를 그 삼키는데도 문제가 잘 돼요. 많이 돼요. 특히 이제 물 같은 액체 같은 거는 그 덮개가 제대로 덮이지 않아 있으면 바로 기도로 들어가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이제 기침이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하 곤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침을 못 삼키게 되니까 자꾸 침이 흘러나오죠. 침샘에서 계속 침은 나오고 그래서 이런 증상은 아주 흔한 증상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리도 이제 변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스왈링 그 먹는데 그 삼키고 나서 또 이제 소리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환자들은 또 어떤 음식이라든지 또 이제 필도 그 캡슐 필이 있고 또 정으로 된 필도 있고
보통 어떤 분들은 이제 캡슐이 낫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이 낫다는 분도 있고 음식도 어느 것은 좀 내가 이것은 잘 넘길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본인이 경험으로 해서 아세요. 그래서 특정 음식은 이제 안 드시려고 하시죠. 왜 그러냐면 그 목에 걸렸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체중이 감소를 합니다. 체중이 감소를 하고 진짜 음식이 넘어가면 폐렴도 올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사망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미리미리부터 그 주변의 근육 그래서 충분한 그 운동을 유지를 해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은 그 임상 검사만으로도 그냥 물어보고 어떠냐 뭐 이제 그 환자 그 설문을 갖고 주로 진단을 하는데 뭐 이것만 가지고는 뭐 확실하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어떤 그 파킨슨병 환자는 그 삼킴의 그 곤란 증상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초기에는 벌써 목소리가 변해 오면은 그 삼킴 곤란, 그 연하 곤란의 그 초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구인도 연하 곤란을 그 확실하게 조사를 하려면 그 진단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두 가지가 많이 하는데 첫째 하나가 이제 Flexible Endoscopic Evaluation of Swelling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죠. 코르다 이제 그 플렉스블한 그 내시경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안에 그를 확인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비교적 굉장히 쉬워요. 보통 이제 이비인후과에 가도 이런 툴이 이제 항상 많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보컬 코드가 보이죠? 성대가 보이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비디오 플로로스코픽 스왈로 스터디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엑스레이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특별한 음식을 놓고 삼키라고 그러죠. 삼키면서 그 넘어가는 거를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엑스레이에 많이 노출이 되겠죠. 뭐 이것만은 여러 개를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사선 노출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에는 VFSS는 별로 사용을 안 하고 FES만을 가지고 진단을 합니다. 또 반복 검사도 쉽고요. 그래서 보통 FES를 많이 쓰고 있고 하지만은 뭐 다 모든 파킨슨병 환자라고 해서 다 이거를 사용을 해서 그 연하 곤란이 그 진단을 하지는 않고요. 뚜렷하게 문진을 해서 뚜렷하게 이분은 연하 곤란증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안 하는 그런 뭐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뭐 그 도구를 이용해서 진단 도구를 이용해서 진단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환자의 그 음성 인식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 연하 곤란이 있는지 없는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진단을 한다는데 지금 아마도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그냥 목소리 얘기를 하면 이제 컴퓨터 그 인공지능이 이제 초기다, 뭐 중기다 그런 것을 자동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연하 곤란의 치료는 주로 이제 레보도파 약물을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합니다. 우리 운동 증상을 치료하는 그 약물, 원래 근육에 인볼브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레보도파 약물을 치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연하 재활 운동을 해요. 그 물리치료사들인지 아니면 스피치 테라피, 그 언어 그 스피치 테라피스트들이 그분들이 아니면 그 물리치료사들이 그 연하 재활 운동을 하시고요. 연화 재활 운동을 유튜브에 타입을 하시면 몇몇 분들이 영상을 올려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아니면 영어로 Motor Swelling Exercise를 하시면 물론 나와요. 많이 나와서 그냥 꼭 영어를 못 들으셔도 그냥 그 영상에 나오는 것을 보시면 저렇게 하는 거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 영어를 안 되셔도 물론 이제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많이 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보통 5분에서 10분 분량입니다. 계속 보시고 하시면 되고 하지만 처음에는 요거는 연하재활 운동은 아마 치료사 분들하고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LSVT, 그 리 실버맨 보이스 테크닉, 요거는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린 게 있는데
이 방법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리더는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그 브리더라는 것을 인터넷에 치면 요 사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요것이 가격이 한 3, 4만 원대가 되는데 요것이 가장 많이 올라 있는데 그거보다도 그 EMST 150이 이거입니다. EMS. 이것은 이제 임상 그 연구를 해서 어느 것이 가장 우리 파킨슨병 환자에 도움이 되나 연구를 해봤더니 EMST 150이 가장 그 도움이 된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 소개하는 거고, 제가 뭐 이 회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 회사한테 뭐 도움을 받는 것도 전혀 없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요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가격은 아마존에서 한 55불 정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6만 원, 7만 원 이 정도로 나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도움이 안 된다고. 또 가격은 싸요. 이런 것들은 뭐 10불에서 20불, 뭐 30불 선 뭐 이런 식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EMST 150이다. 그래서 요것을 구입을 하시려면 이것의 구입을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환자분들, 파킨슨병을 갖고 계신 환자분들이 그 권장 사용은 처음에 한 셋에 5번을 이제 운동을 합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런 식으로 5타임을 하시고, 보통 하루에 3번에서 5번 정도를 하시면 돼요. 이제 뭐 5번이니까 한 셋에 5번이니까 금세 해요. 힘도 안 드시고. 그래서 보통 3번에서 5번을 권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5일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5, 5, 5 이런 식으로다가, 그래서 한번 첫 셋에 5번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5번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5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보통 약을 복용하신 다음에 한 10분이나 20분 있다가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또 이것을 그 브리더를 이용을 해서 얻는 그 이점이 또 있어요. 어떤 이점들이 있냐면, 심장 시스템, 그러니까 순환계통의 그 순환계통을 강화시킬 수 있고요. 혈압 조정도 된다 합니다. 혈압 조정도 되고, 또 수면을 개선시킨답니다. 그래서 혈압을 낮춘다고 해서 이게 우리 이제 보통 환자분들이 보면 기립성 하이퍼텐션, 올소스테틱 하이퍼텐션이 있는데, 그게 더 혈압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쓰셔도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산소 포화도를 향상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왜 그 폐도 그 폐의 그 산소 그 흡수율, 그래서 이제 산소가 그 혈액 속에 포화되는 그 포화도를 향상시켜서 아마 피곤한 것도 덜 피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산소 포화도의 향상을 시키면 이제 피곤한 것도 좀 덜 하게 되니까 조금 도움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요거를 이제 줄이고, 이제 뭐 이제 공황장애 있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 보면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파킨슨병 환자분들하고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호흡 곤란을 많이 줄여줍니다. 이것은 그 이제 이것을 사용하신 분들은 보통 일주일이 지나면 많이 경험들 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 삼키기 기능 개선이 굉장히 향상됐다고 많은 환자들이 이것을 사용하고, 보통 2주 정도 되면 도움이 되는구나 다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계속 사용을 하면 좋고, 또 근육이 잘 발달되니까 기침을 아주 쉽게 합니다. 기침을 시원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큰 그 도움이 돼요. 기침을 아주 시원하게 하는 거. 기침을 좀 어렵게 하면은 가슴도 아프고 모든 게 좀 안 좋습니다. 근데 기침을 시원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도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aximal Inspiratory Pressure, 흡입했을 때 왜 폐활량이 좋아지니까 들이쉬고 들쉼과 날쉼의 그 압력이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산소의 포화도가 향상이 되고 그다음에 말하기 이런 것도 다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이점이 있어요. 아주 간단한 도구인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꼭 집에서 하실 수 있고 항상 갖고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조그만 거 가지고. 그래서 이런 조그만 걸 가지고 그것도 연하곤란에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꼭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영상이 있어요. The EMST-150 is the most clinically evaluated and validated pressure threshold respiratory trainer. The EMST-150 has been the subject of scores of independent studies around the world and proven to be highly effective in strengthening expiratory muscles that in turn are essential in addressing a broad range of health issues, health challenges, and are critical to improved performance for athletes, wind instrument musicians, and vocalists, including professional spoken voice users. The EMST-150 was developed at the University of Florida nearly 20 years ago and has since been effective in providing expiratory muscle strength improvement for this diverse set of needs and users. To get started, we have several recommendations for everyone training with the EMST-150. First, it is best that you are seated when performing your EMST-150 exercises. Second, we recommend you exercise at the same time each day so that it becomes a simple daily habit. You can train at any time of the day. However, if you're training to address sleep apnea or snoring, it is recommended that you train shortly before retiring to bed. Finally, while each daily training session usually takes 10 to 15 minutes, everyone is different, and we recommend you train at a pace you are comfortable with. Before you can exercise your expiratory muscles, you need to choose which mouthpiece you will use. You can choose the blue round mouthpiece or the white comfort mouthpiece, which many people find to be a more natural fit. Once you select the mouthpiece you prefer, place it on the device as seen here. That's it, we're ready to start training. To start your training at the right level, we need to discover what your personal starting point should be with the device. With the mouthpiece inserted, hold the device with the mouthpiece in front of you as seen. To determine your personal starting point, take your device and turn the top cap clockwise until it stops. At this low setting, it will take little effort to blow through the device and hear air escaping from the other end. Now, while in a seated position, take a full breath in. Place the device in your mouth, creating a seal with your lips, and blow hard and quickly, just like you want to blow out a candle. If you can easily blow air through the device, turn the top cap counterclockwise a quarter turn, and try blowing through the device again. Continue to turn the device a quarter turn counterclockwise until you reach a point where you cannot blow through the device. At that point, turn the top cap back a quarter turn clockwise to the previous setting. This is your personal starting point. Now you're ready to train. Note, if you sense air is escaping from your mouth as you exercise, you can lightly hold your cheeks as seen here. When adjusting your device, look for the embedded silver screw in the blue cap. This will help you better determine the quarter or half turn you are making. To achieve the greatest benefit from the EMST-150 training, you will complete 5 daily sets of 5 breaths, 5 days per week for 5 weeks. To start training, you will have the device set at your personal starting point setting that we discovered in step 2. Now, in a seated position, take a full breath in. Place the device in your mouth, creating a seal with your lips, and blow hard and quickly, like you want to blow out a candle. After each blow, bring your hands and the device down and take at least 2 normal breaths, inhaling and exhaling without the device.
Then, raise the device to your mouth and repeat the process, taking a full breath in, placing the device in your mouth, and blow hard and quickly through the device to complete your second rep. Repeat this 3 more times to complete your first set of 5 sets. Then rest for 30 seconds before completing the next set of 5 breaths. If you feel you need more than 30 seconds, that's okay. Take as much time as you need to recover. Once you have completed 5 sets of 5 breaths, that's 25 breaths in total, you are done for the day. You will then follow the same routine of 5 sets of 5 breaths 5 days per week for 5 weeks. That's 5 days on and 2 days off each week. Note, if at any point in your training you notice you have air escaping from your nose as you exhale, place the included nose clips on your nose and complete your training with the nose clips in place. Remember, if you sense air escaping from the sides of your mouth, you can lightly hold your cheeks as previously mentioned. As you train each day and are strengthening your expiratory muscles, you will find that your personal starting point setting is no longer challenging for you. When you realize this, turn the top cap 1/4 to 1/2 turn counterclockwise to increase the amount of pressure required to blow through the device. You should continue this process of increasing the required pressure throughout your 5 weeks of training so that you continue to increase your muscle strength. If you are unsure whether you are ready to increase your pressure setting, simply test yourself by turning the top cap a 1/4 turn counterclockwise and see how it feels. If you can breathe through the device, turn it another 1/4 turn counterclockwise and try again. Continue this process until you cannot blow through the device. Then simply turn the device back a 1/4 turn clockwise to the previous setting. Continue to train at that level until you are ready to increase the pressure. When you have completed 5 weeks of 5 daily sets of 5 breaths 5 days a week, you will have likely achieved an appropriately high level of expiratory muscle strength. If you feel you would like to continue to improve your respiratory strength, you can continue your training, making certain you follow the guidelines as previously covered. Alternatively, if you feel you have achieved your objectives, you can choose to maintain your improved respiratory strength by continuing to train at your current level, completing at least 2 days training every week. When you follow these 5 simple steps and complete your 5 weeks of 5 daily sets of 5 breaths 5 days a week, you will have stronger expiratory muscles that will serve you well in achieving your individual needs or objectives. So start your training today and breathe better tomorrow. 그래서 이제 보면 안에서 보면 여기 하얀 거하고 파란 거가 있답니다. 그 마우스에 이제 자기 그 입에 맞는 그 파란 거 아니면 흰 거를 사용을 해서 여기서 껴서 입에 물고 이제 숨을 쉬는 건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가죠. 그래서 요거를 5주 동안에 계속 증가시킵니다. 요것을 시계 방향으로 4분의 1씩 돌리면 요 안에 스프링이 있는데 숨쉬기가 더 점점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자기한테 맞는 것끔 이렇게 4분의 1씩 돌려가면서 조금씩 매일 돌려가면서 5주 동안, 요 기간이 5주 동안에 자기가 내려갈 만큼 요 밑에까지 쭉 내려가면 성공한 거죠. 그래서 4분의 1씩 조금씩 내려가면서 그걸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2가지가 있는데 EMSD 75가 있고 150이 있는데, 요거는 그 스프링의 그 레인지가 틀려요. 그래서 이제 요거 녹색은
이제 두뇌 외상을 당한 사람들, 막 이제 외상을 당했으면 뭐 혈관이 터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너무 압력을 세게 불고 하면은 뇌압도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약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파킨슨병을 가지고 계신 분은 150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쓰는 게 이제 운동하는 사람이라든지 가수, 그 음악가, 그다음에 이제 파킨슨병, 그다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중풍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4분의 1씩 돌려가면서 이제 5일 동안 하고 이틀 쉬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 밑에까지 5주 동안에 밑에까지 다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그 뜻은 그 이제 폐와 그 목 주위 이런 안에 성대 부근 주변의 그 근육들이 많이 튼튼해진 거죠. 그래서 5주가 끝나고 나면 또 계속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 매일 하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2, 3일 해서 계속 그 상태를 유지시키는 거, 이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EMST 150에 대한 그 소개를 다 했고요. 뭐 영상은 이렇게 그냥 봐도 그냥 그 영어를 안 듣고 그림만 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연하곤란 문제가 아주 그 사이클이 있어요. 이거를 그냥 개선을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냐, 암만 해도 이제 음식 섭취가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malnutrition, 그 영양 실조가 되고, 이렇게 되면 또 근육도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근육이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sarcopenia, 근육이 다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뼈만 남게 되죠, 자꾸. 이렇게 되면 근육이 어디에요? 그 우리 팔과 다리의 근육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 전체의 근육들이 다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힘들어져요. 스왈링, 그 연하곤란 문제가 또 말하는 것도 더 곤란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계속 사이클, 이게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고쳐야 되는데 기존에 뭐 이제 물리치료사하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도파민 계통의 약이 제대로 안 들면 가장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EMST 152 툴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기에 그 보통 3기라든지 이런 시기에 있는 분들이 보통 이제 3기부터 연하곤란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런 환자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오늘 영상은 아직도 사용을 하시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에게 이제 구독이나 좋아요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